네, 반갑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앞으로 2년 한국에는 지옥이 펼쳐진다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2년이 지나도 이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좋아지기 더 힘들다는 거가 있거든요. 우선은 사실 한국은 내부적인 게 30이고 내부적인 게 거의 저는 한 7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의 국회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외부 경제에 따라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걸 이제 중간에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개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미 수출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거나 이럴 순 없으니까. 다만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무역에 대한 한국이 현재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수입도 많이 수출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무역 질서가 특히 한국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들이 되게 많이 감소할 거다, 추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이런 쪽들은 이제 중국과의 무역을 그냥 아예 거의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설령 거의 끊지 않더라도 정말 미국에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최대한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중국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금 중국이 자국민들이 다 쓰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도 지금 점점 자국산 물건을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는 미국에 팔아야 될 물건들인데 중국 내수 소비,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중국인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해서 그 수출 감소분을 메꾸려는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그래가지고 지금 닛산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차는 이미 박살났고 지금 중국에서 중국 브랜드, 중국 차들의 특히 중국 전기차들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 차들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 판매량이 되게 대폭 감소하니까 다른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강하게 해가지고 중국의 손실분을 메꾸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차뿐만 아니고 정말 브랜드력이 강한 소비재가 아니라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의 대체가 될 거고, 중국 소비자들은 보통 다 중국제를 쓸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에 팔지 못한다면은 다른 국가에 더 팔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그 유통망을 갖추는 게 알리바바, 그리고 쉬인, 테무, 그리고 전 틱톡이라고 보거든요. 이 네 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공장에서 만든 엄청난 소비재 제품들이 전 세계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것 같고, 사실 이 중국의 이 유통 채널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은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그리고 중국의 생산 설비와 그거를 자동화시킨 능력과, 그리고 인건비라는 건, 물론 인건비는 지금은 동남아시아가 더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실 숙련된 인력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중국이란 국가가 쏟아내는 엄청난 물량이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사겠지. 그리고 그런 소비재 물건뿐만이 아니라 산업재들도 이 중국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사실은 품질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석유화학, 철강, 이런 기초 소재들은 이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박살나고 있죠. 예, 요즘에 포스코나 석유화학 쪽 실적을 보시면은, 예, 이게 다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중국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의 다른 국가들, 동남아시아나 호주같이 이런 국가들에 엄청나게 저렴한 값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석유화학이랑 철강들도 엄청 안 좋거든요. 영업이익들이. 이게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은 그거는 원래 이제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물량들은 다른 국가로 또 가야 되니까. 그럼 그 다른 국가에 이미 팔고 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곳들은 정말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 거의 뭐 지금 사실만 한국에 내수라는 건 이렇게 무역으로 벌어오는 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값을 올려서 소비가 되는 건데, 그런 무역들의 특히 기초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과연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 예,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제 한국이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엄청난 무역 흑자들도 아마 이제 미국에서 태클을 걸겠죠. 한국에 대해서도 가만히 볼 미국이 아닌 거잖아요. 뭐 니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뭐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동맹으로서. 사실 미국이 한국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엄청나게 많죠. 그냥 방위비 올리는 건 사실은 뭐 그냥 시작인 거고, 무기 더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무역로를 쓰려면은 뭐 돈을 내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의 어떤 거를 뭐 더 미국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많이 취득을 해라,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미국이 한국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안 받은 거죠. 사실은 거의 뭐 공짜로 주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미국도 그렇게 남을 도와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뭐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영향만 해도 일단 외부적인 영향들은 엄청 안 좋죠. 예, 한국의 뭐 내부적인 모순들도 물론 엄청 많지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 기업들의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뭐 스타트업은 다 박살났고, 예, 뭐 아예 거의 채용이 없으니까 뭐 중견 중소는 많이 힘든 상태고, 뭐 은행 연체가 증가하고 있죠. 거의 뭐 조 단위까지 갔고. 근데 대기업들도 사람 내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차 웨이브잖아요. 희망퇴직의 1차 웨이브인데, 이게 저는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 거고, 예, 더 많은 긴축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예, 그럼 정말 어떤 환장의 콜라보가 될지 모르겠네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건전한 정부 재정을 포기하던, 부동산을 포기하던,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던 이 돼야 되는데, 뭐 부동산을 마지막까지 안 놓고 있다 이러면은 뭐 1,400원은 그냥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1,500, 1,600, 뭐 1,700, 1,800, 매년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저는 매해 100원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되게 뭐 말씀드리자면, 예,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예, 그것도 뭐 트럼프 임기는 어차피 뭐 4년 뒤에는 또 뭐 저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뭐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미국을 최우선 생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면, 사실 민주당이 또 바뀌어도 이러한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그렇게 했다가 또 공화당한테 뭐 하원 지고 상원 지고 이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정도의 차이지 계속 미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걸 미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 지정학 전략가 있잖아요. 피터 자이안, 그 사람도 이미 2030년대부터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결국 큰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의 어떤 주장은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는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물건을 다 사주고, 뭐 세계 경찰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럴 필요가 이제 못 느끼고,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 거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예, 뭐 그런 방향으로 보자면은, 예, 결국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이 있죠. 뭐 독일, 한국, 뭐 중국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부에 엄청난 부채를 가진 국가들, 한국이죠. 사실은 독일은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산업이 작동하지 않을 때 부채가 터지는 거거든요, 한국은. 근데 물론 뭐 이게 원화 부채이기 때문에 IMF가 오고 막 국가 부도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원화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상환한단 말이 화폐 가치 유지를 시키면서, 화폐가 유지시키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상환한단 말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니면 화폐 가치 유지가 되면서 미국처럼 리파이낸싱이 되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터져버리는 건데, 이게 터져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화폐는 갚을 거예요. 아마 뭐 3,000조 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신에 한국의 화폐는 100% 망할 겁니다. 네, 화폐는 산업이 작동하지 않고 인구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화폐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돈을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 뭐 지금 3,000조, 5,000조 말 나오는데, 그 3,000조, 5,000조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몇 조를 찍어야 될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경단위 찍을 수도 있겠죠. 경단위에 화폐를 한국은행에 인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원화의 가치는 한 3,000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 2,500원, 3,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막 찍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은 그 돈을 받으면은 원화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더 벌기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오르기 힘들겠죠. 그 근로자 임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조금 오르거나 이제 화폐 가치는 개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확정된 미래라고 거의 사실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뭐 금도 좋고 뭐 비트코인도 좋고, 근데 제일 좋은 건 현재 관점에서는 달러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게,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위험 부담을 진다면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거에 좀 투자해 놓는다거나, 이게, 예, 거의 유일한 한국에 대한 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